자, 1부 끝났고요. 2부 정치 TMI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이후 제2의 독립운동이 언급되기 시작했다고요? 네, 어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제2의 독립운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행위를 도발 행위로 보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맞서겠다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발표 이후에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당 회의실 배경을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채웠고요. 각종 회의나 의원들의 개인 발언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투쟁 자금과 친일파 논란에 쌓였다는데 투쟁 자금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부와 맞서 싸울 테니까 후원을 해달라. 누구한테요?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네. 대국민 메시지.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일본이랑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랑 싸움을 벌일 때냐 이런 비판이 좀 온라인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좀 몇몇 뭐랄까요? 하여튼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만 해도 이 대표적으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신쇄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이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구한말의 위정척사 운동이 아니라 더 많은 교류와 이 개방 자유무역의 수혜다라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 독립 국산화 등을 해법으로 내놨는데 이게 좋은 말이지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개방 자유화를 거부한 건 지금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 파는 데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근데 웬 세국주의인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예. 자,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언급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얘기 봅시다. 네네. 이해찬 대표가 일본 술이죠. 네네. 사케를 마셨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지난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모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먹었다. 네, 이런 보도가 더 팩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이 남성 2-3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일본 술인 사케를 반주로 곁들였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뒤 이 긴급 소집된 당 비상대책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직후에 일식집을 찾아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며 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랑 민주당이 반일 항의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윤배반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정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지 못할 민주당은 국민 우롱을 정도껏 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식 주점, 일본식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쓰는 재료는 다 국내산 재료로 쓰고 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식당 재료가 다 국내산이라고. 그리고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종업원들도 또 한국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동이나 스시 이런 거 다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논리로까지 퍼질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이해찬 대표가 마신 술이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 때 많이 올라오는 술이죠. 네. 그러면서 해당 식당은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파는 곳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제품 불매하고 또 우리 국민이 우리 재료를 갖고 일본식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하고 그게 같냐라는 좀 반박이 민주당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전국의 일식당 업주 그리고 종업원들은 다 망하는 얘기냐. 네. 좀 납득할 수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해가 좀 가지 않네요.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음주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1일이었는데 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소관 상임위인 예산결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밤 11시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진한 술 냄새를 풍기고 좀 말이 좀 반복이 되고 비틀거리기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저녁 때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예결위원장이 술을 드셔도 되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너무 힘들다라고 즉답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뭐 김재원 위원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그 시각이 이 추경안 심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국회 보좌진이라든지 뭐 많은 기자들도 이제 집에 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 본인이 술 마신 거 인정했습니까? 네,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도 네. 했고. 그래요. 그런데 김재원 위원장은 본인 지역구 예산안 이번에 또 증액했다고요? 네. 지난 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 총 규모가 5조 8,269억 원이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한다라는 주장 때문에 한 1조 이상이 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재원 위원장은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이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예산을 두둑히 챙겼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의성군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한 정부가 18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이 무려 5배가 부풀려져서 뭐 99억 5천만 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법 폐기물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자기 지역구만 챙긴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뒷말이 나오고 있고 이 김재원 의원은 이 사실을 이 추경이 통과한 다음 날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황은정님께서 제 동생이 초밥집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본산 제품을 불매운동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국민이 피해 입으면 안 되겠죠. 이거 초밥집 한다고 해서 뭐 재료를 일본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일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로열티가 일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일본식 음식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매운동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일본 사케술을 안 마실 수는 있지만, 그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 초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산 재료를 많이 쓰니까요. 국내산 쌀을 가지고 하니까. 네네. 그래.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도 설전이 오고 갔습니까? 네, 손학규 대표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라면서 한국당으로 가려면 혼자 가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에 버리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사실상 유승민, 이해훈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퇴진을 이토록 요구하는 이유는 뭐 본인을 퇴진시킨 후에 개혁 보수를 잘 포장해서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가습 하겠다는 것이고 뭐 그런 의도를 굳이 숨기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본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면서 한국당과 연대 통합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는 것은 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도 뭐 어딘가 들었다거나 네네. 혹은 뭐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그 양측이 물밑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바른미래당의 자유한국당 출신 한 의원도 다시 손잡아야 한다는 마음은 같다. 다만 방식은 다른 것이다라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30일에 출입기자들과 뭐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뭐 통합이 필요하다. 보수가 다 같이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자유한국당이 뭐 친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그렇다면 이게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포용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평화당도 혼란스럽기는 매 한 가지라고요? 네, 뭐 이른바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들이 대안 모임을 결성하고 이 정동영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동영 대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동교동계로 이루어진 민주평화당 고문단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뭐 신당 추진을 하기로 할 것 그리고 신당 추진 공동위원장에 정동영 대표와 대한정치 한 명을 임명할 것 뭐 이런 것들에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 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대한정치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다. 예.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이 갈라지는 겁니까? 뭐 일단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끝장 토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끝장 토론 한번 했지 않습니까? 끝장이 안 나니까 계속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토론에서 뭐 승부를 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토론 결과에 뭐 승복할 가능성은 뭐 양측 모두 지금 없어 보인다. 좀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유기진 의원이 선출됐습니까? 네, 원래 사개특위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이 원구성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이 정개특위 혹은 사개특위위원장 중에 하나의 자리를 요구해서 이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고요.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뭐 인사말을 통해서 뭐 사법개혁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여야가 또 각자 이제 간사단을 꾸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 사개특위 검경개혁 소위원장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또 여기도 좀 이런저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달 31일로 지금 시한이 종료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사법개혁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비박 논란이 또 있었습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좀 친박 비박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온 이후에 지금 뭐 친박 세력이 자유한국당 당대를 뭐 장악하고 있다, 뭐 그런 그 비판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비박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친박 핵심 중에 한 명인 김재현 예결위원장이 뭐 황영철 의원을 제치고 예결위원장이 된 과정도 그렇고, 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에 뭐 박근혜 정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이 기용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비박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